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C소프트,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투자자가 생각해보는 NC소프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NC소프트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현재 게임을 즐기고 계신 매니아층,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게임 커뮤니티 내로부터 굉장히 여러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는 너무나도 악랄한 BM 모델, 우리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지출을 요구하죠. 이 지출, 이 과금 모델이라는 것이 NC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설계를 하여서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NC소프트의 주주로 계셨다가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한테 이러한 가혹한 BM 모델은 사실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회사가 계속해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주가도 함께 견인을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었을 때 과연 우리 회사의 이미지, 브랜드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악랄한 BM 모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 3N이라고 불리는 대형 게임사가 3개 있습니다. 넥슨, 넷마블, NC소프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회사 3개 모두 옛날부터 돈슨이다, 돈마블이다, NC소프트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랄한 BM 구조, 또 게이머들을 괴롭히는 이런 착취 구조에 가까운 이런 과금 시스템 자체는 이미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게임 회사의 주가를 36% 이상 순식간에 폭락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그 사태가 일어났어야 했겠죠. 근데 어땠습니까? 최근 들어서 게임사들 모두 수익이 크게 늘었고 오히려 큰 성공을 거뒀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NC소프트에만 해당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해 터졌던 리니지2M에서 터졌던 문양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양 사태, 이미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테지만요. 저는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기존에 20년간 NC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라는 이 시리즈를 즐겨오신 충성 고객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보거든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가 롤백을 했고, 이 롤백 과정에 있어서 그 며칠간 과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환불 정책이 소홀했고, 이것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AS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니지2M 시리즈에 40억을 과금하신 충성 고객을 문전박대했고, 이분을 상대로 사법 처리까지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게임사로서 하면 안 되는, 이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죠.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회사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마장에서 막건을 10억 원 이상 구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마장 지사 가셔서 10억 원 막건 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룸 주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여러분 아는 체까지 해주고 여러분 편히 있으시라고 전용 알바 직원까지 붙여줍니다. 그 정도로 온갖 가지 대우와 혜택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하물며 진짜 사행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마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우량 고객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 NC소프트라는 회사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러셨는지 한번 질문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 너무 놀라운 성공에 도취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충성 고객을, 마니아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던 것 자체가 게이머들로 하여금 정말 실망을 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NC소프트라는 회사 자체의 악랄한 BM 모델은 이미 비판받은 지가 꽤 됐고, 온라인 도박장이다, 리니지 그 게임 몇억 원 과금해야지 할 수 있는 게임 아니냐라는 인식 자체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꽤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회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럼에도 NC소프트의 제품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플레이해줬던 이 매니아층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저들의 발길이 점점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NC소프트가 잃어버린 신뢰를 게이머들로부터 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사 제품을 오랫동안 사랑하고 즐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더 나은 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과금 모델에 대해서 저는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저는 게임 회사가 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착한 게임이다, 착한 과금이다, 우리 게임은 착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유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게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착하면 안 돼요. 게임이 착하면 회사는 뭘로 돈을 벌 것이며 주주는 무엇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하지만 게임이 착해서는 안 되지만 착해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군주는 착해서는 안 되지만 착해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죠. 사실 냉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사들과 싸워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착해서는 안 되지만 착해 보임으로써 자사 제품을 이용하는 게이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좋은 회사 이미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NC소프트가 이걸 잘 못해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되고 주가가 지금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사 주가를 방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발표하셨단 말이죠. 1899억 원어치요. 그런데 주주들한테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마시고 만약에 장기적인 수익 증대를 꿈꾸고 자사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러한 돈을 자사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게이머들, 또 나아가서는 잠재적 수요가 될 수 있는 2030 세대라든지 이분들을 어떻게든 NC소프트의 게임에 끌어들이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 게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살짝 뒷전이고 지금 주주 달래기 회사 주가 관리에 좀 상당히 신경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리니지나 리니지 시리즈라든지 올해 출시한 트릭스터 M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2나 지금 다 이용자가 급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매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2분기 어닝 쇼크도 기록하셨고요. 이건 본질적으로 지금 NC소프트에 대해서 게이머들이 약간씩 지금 떠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새로운 시도도 좀 해보시고,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편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고객들을 신경 쓰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BM 모델을 그렇게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이 유저로서 가혹한 이 과금 정책을 수용하게 만드는 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바꾸진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착해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일단 유저들을 상대로 좀 저자세로 나오는 겁니다. 보다 독선적인 태도가 아닌 오픈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유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 또한 이번에 문양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고객 유저들이 뭔가 회사에게 지금 게임을 기획하시고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였단 말이죠. 뭐 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상담사분이 게임을 제작하시는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기를 거부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우리 NC소프트라는 회사 간의 거리가 굉장히 있어 보였단 말입니다.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그냥 좋은 게임을 만들면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리니지 시리즈만 답습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탈피하여서
나중에 나올 신작들은 더 좋은 모습으로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게임의 완성도가 높고 재밌으면 유저들은 자연스럽게 지갑을 연단 말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NC소프트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도 올해 새로 나왔던 트릭스터 M이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2 모두 그냥 그래픽만 바꾼 리니지였단 말이죠. 좀 새로운 시도도 보여주고 유저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어 보겠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아무래도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었는데요. 게임 플레이 하시는 분과 주주의 이익이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 역시 NC소프트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본인이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